안녕하세요. 위데일리 이준호 PD입니다. 현지 시각 8일 미국 증시는 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전 거래일 대비 0.12% 하락한 34,112.27포인트, 대형주 중심의 S&P 500은 0.1% 오른 4,382.78포인트,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0.08% 상승한 13,650.41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S&P 500은 8일째, 나스닥은 9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현지 시각 5시 30분 기준 4.5% 아래를 나타내며 전일 대비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관심을 끌었던 10년물 국채 입찰이 예상보다 약한 수요를 보이긴 했지만 양호하게 끝나면서 금리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부에서 진행한 40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4.519%를 기록했습니다. 현 시장 금리보다 조금 높게 낙찰이 되었고 응찰률도 이전 수치보다 거의 부합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요는 양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4.936%로 전일보다 높아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WTI 가격은 전장보다 2.64% 하락한 배럴당 75.33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7월 17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12월 브렌트유는 2.5% 하락한 79.54달러를 기록하면서 80달러 선을 밑돌았습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애널리스트인 필 플리는 최근 중국 경제 데이터를 통해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우려와 함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중동 산유국의 원유 공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반영이 되면서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자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점치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연준이 내년 5월에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은 47.9%입니다. 스프라우팅록 자산관리의 수석 전략가인 리스 윌리엄스는 시장이 금리가 정점에 찍었다고 보고 있는 것을 맞다면서 연준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곧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이사회 연구 및 통계 100주년 개막식에 연설에 나섰으나 통화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CNBC에 따르면 톰리 펀드 스트레치 리서치 책임자는 10월 초 증시 랠리에 따른 회의적인 시각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지금의 상승은 연준의 정책 기조가 비둘기파적으로 변환되다가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도 연착륙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시장 내부에서 상당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S&P 500은 지난 2021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이달 들어서만 4%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7.61%로 전주 7.86%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주 9월 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최근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5% 아래로 내려오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는 통상 국채 수익률과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30년 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2주 전에 7.9%까지 오르면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에 2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기지 금리는 높은 수준이라 낮은 고정금리를 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이사를 망설이면서 공급은 줄어들고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라이언은 모기지 금리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2년간 꾸준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그럼에도 2025년 말까지 6%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기차 제조사인 리비안이 3분기에 예상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했지만 다수의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중립 의견을 유지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리비안은 정규 거래에서 2.41% 하락한 1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리비안은 3분기 월가 예상치보다 적은 손실을 기록하고 연간 생산량 전망치를 2,000대 늘어난 54,000대로 제시하면서 개장 전 7% 이상 급등했지만 개장 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콜린 랭건 웰스파고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에서 리비안이 내년 손익 분기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랭건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에 대해 동일 비중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24달러에서 19달러로 낮췄습니다. 알렉산더 포터파이퍼 샌들러 애널리스트도 목표가를 21달러로 제시했습니다. 포터 애널리스트는 3분기는 고무적이었지만
24-25년 상황을 고려해 여전히 중립 의견이라고 전했습니다. 리비안은 미국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매력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지만 자본 지출과 현금 흐름을 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도 업계의 치열한 경쟁이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리비안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25로 전날 종가 대비 43%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크 델라니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수익성을 향한 시기와 경로에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된다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으로 리비안에 대해 좀 더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는데요. 조나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리비안이 2025년 말까지 충분한 유동성을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4의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